한서연은 태성그룹 회장 비서실 공개 채용의 지원서를 제출했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의 개인 비서 자리에 배치되어 지정된 날짜에 첫 출근을 실행했다. 강 회장은 서연의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즉각적인 만족감을 표시했다. 서연은 지시에 따라 강 회장의 일정, 통화 기록, 개인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그녀는 회장실의 모든 문서와 전자기록을 복사하여 즉시 암호화된 서버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질문들을 자주 했으나 서연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모두 회피했다. 서연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하며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시간 단위로 기록했다. 그녀는 회장에게서 받은 모든 사적인 선물이나 호의를 증거 확보용으로 사진 기록한 후 즉시 처분했다. 서연은 그룹 내에서 강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위치를 확고히 구축했다. 그녀는 출근 전 어머니의 명예 회복과 태성그룹 장악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서연은 강 회장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와 처방 약물 목록을 입수하여 지병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재산 목록 중 해외 비자금 계좌와 차명 부동산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아들 강민욱이 그룹 경영 대신 유흥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서실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민욱은 서연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그룹 내부 기밀을 흘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서연은 민욱에게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강 회장이 숨긴 비공식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녀는 오민지가 운영하는 미술재단이 그룹 비자금의 세탁 통로임을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서연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외부 조사팀에게 20년 전 어머니 관련 증거 수집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호적 관련 서류들을 조사하여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했다. 서연은 태성그룹 이사회 규정과 회장 축출 조항을 분석하여 실행 계획의 시점을 결정했다. 그녀는 계획 실행을 위한 법률 고문단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가능성을 검토했다. 서연은 민욱이 접근할 때마다 미끼 정보를 흘려 그가 그룹 경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유도했다. 민욱은 서연에게 회장의 미공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서연은 계획서를 즉시 복사하여 외부 경쟁사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려 태성그룹의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주가 하락 보고서를 받은 강 회장은 민욱의 방탕한 생활 태도를 질책하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 서연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민욱의 주요 직책을 박탈하는 인사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집행했다. 서연은 민욱이 재무팀장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리는 녹취록을 확보하여 기록했다. 그녀는 민욱의 계열사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서연은 민욱의 불법 행위가 담긴 문서를 익명으로 이사회 감사팀에 송부했다. 민욱은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장직 승계를 위한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민욱은 서연에게 분노를 표출했으나 서연은 그의 분노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감정을 철저히 차단했다. 서연은 오민지 명의의 미술재단이 허위 거래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를 입수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조작하여 재단 규모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회계 장부를 위변조했다. 서연은 강 회장에게 이 재단이 그룹 이미지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보고하며 추가 투자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강 회장은 서연의 보고를 신뢰하여 미술재단의 대규모 그룹 자금을 공식적으로 투자했다. 서연은 재단 투자금이 불법적인 사모펀드로 흘러가도록 금융기관에 익명의 지시를 내렸다. 이 자금 흐름을 외부에 노출시켜 오민지가 그룹 자금을 유용했다는 증거를 인위적으로 생성했다. 서연은 오민지의 부정한 거래 내역을 확보한 후 검찰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
그녀는 오민지에게 경고 없이 미술재단 감사 자료를 강 회장 책상에 놓아 부부간의 충돌을 유발했다. 오민지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깨닫고 서연을 향한 공개적인 적대감을 표출했다. 서연은 오민지의 적대감을 그룹 내에 공개적으로 알려 회장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강 회장은 아들 민욱과 아내 오민지의 비리 정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 서연은 강 회장에게 두 사람을 법적 조치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강 회장은 내부의 가족 때문에 고통받으며 더욱 서연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연은 강 회장이 의지하는 모든 외부 조력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려 그들을 교체하게 만들었다.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가 비리 혐의로 해고되자 강 회장은 서연을 제외한 모두를 불신했다. 서연은 강 회장의 약물 복용 시간을 조작하여 그의 건강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 그녀는 회장이 의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모든 외부 면담을 차단하고 감시했다. 강 회장은 외로움 속에서 서연을 딸처럼 대하는 언행을 보였으나 서연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했다. 서연은 강 회장의 모든 주요 결정에 개입하여 최종적인 파멸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다졌다. 태성그룹 이사회는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가족 문제로 인해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진입했다. 서연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강 회장의 건강 문제와 그룹 경영 능력 상실 문건을 익명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딸 신분을 입증하는 공증된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법률 고문단에게 전달했다. 법률 고문단은 이사회 규정 내 윤리 위반 및 경영권 상실 조항 적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서연은 강 회장의 모든 비자금 계좌와 차명 재산 내역을 확보하여 검찰에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사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소액 주주 및 외부 투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고 설득했다. 서연은 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태성문화재단의 해산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강 회장은 그룹 창립 기념 이사회 연설문 작성을 서연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서연은 연설문에 자신의 폭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묘한 문장과 데이터 인용을 삽입했다. 그녀는 이사회 당일 회장의 지병 발작을 유도하기 위한 약물 투여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을 준비했다. 서연은 복수를 실행할 날짜를 D-데이로 설정하고 모든 증거와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강 회장은 이사회 전날 밤 불안감을 느끼며 서연을 개인적으로 호출했다. 서연은 강 회장에게 복용할 약물을 건네면서 그의 모든 감정적 접근을 무시하고 차단했다. 강 회장이 잠든 후 서연은 회장실 서버에 접근하여 이사회 관련 기밀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 그녀는 그룹의 주요 금융거래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코드를 서버에 심어 혼란을 유도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욱에게 이사회 참석을 유도하는 위조된 긴급 문서를 보냈다. 서연의 문서에 속은 민욱은 이사회 대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회의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서연은 이사회장 진입 전 자신의 친자 관계 증명 서류를 변호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차량 이동 경로를 조작하여 그가 이사회장의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도록 만들었다. 서연은 이사회 시작 10분 전 강 회장의 비서로서 가장 먼저 이사회장에 입장했다. 그녀는 이사회 중앙에 자리하여 현장 통제를 시작하며 분위기를 장악했다. 강 회장은 이사회장에 늦게 도착했으며 서연이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연설문 내용이 갑자기 강 회장의 과거 비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폭로 내용으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준비된 버튼을 눌러 회장 비리 증거와 어머니 관련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동시 송출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강 회장의 사생아 존재 증거와 비리 자료에 충격을 받았다.
서연은 이사회 전원 앞에서 자신이 강 회장이 20년 전 버린 딸임을 담담하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오민지는 분노하여 서연에게 달려들었으나 서연이 미리 배치한 경호팀에 의해 즉시 저지당하고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강 회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약물 조작으로 인해 연단에서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보였다. 서연은 쓰러진 회장을 방치한 채 이사회 규정을 근거로 회장직 직무 정지 안건을 상정했다. 사전에 포섭된 주주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서연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었다. 이사회는 강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한서연을 태성그룹 임시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즉시 내렸다. 서연은 임시대표이사 자격으로 즉시 강 회장의 모든 개인 사무실과 사택에 대한 출입 통제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강 회장 명의의 모든 국내외 계좌를 법원에 동결 신청하고 압류 절차를 개시했다. 서연은 민욱과 오민지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즉시 회사에서 퇴출시키는 인사명령을 단행했다. 미리 준비된 검찰 고발장이 제출되어 강 회장 일가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그룹 자금으로 조성된 오민지의 미술재단을 폐쇄하고 모든 자산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강 회장은 병실에서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전해 듣고 무너졌다.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강 회장에게 어머니 명예 회복에 서명할 것을 통보하고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강 회장이 서명하자 서연은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영구 권한을 완전히 확보했다. 서연은 모든 이사회 멤버들에게 자신의 통치 체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다. 태성그룹은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냉혈한 지배자의 통제 하에 완전히 재편되었다. 몇 년 후 한서연은 태성그룹을 성공적으로 재편하여 아시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 개입 없이 오직 논리와 이익만을 기준으로 그룹을 냉철하게 통치했다. 강 회장은 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된 후 요양병원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냈으며 서연은 그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강민욱과 오민지는 법적 처벌을 받고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사회적으로 몰락하여 외부에서 포착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최고의 의료 지원과 안락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서연은 그룹의 후원 행사장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강민욱을 먼발치에서 목격했다. 민욱은 서연의 성공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했으나 서연이 배치한 경호원에게 즉시 제지당했다. 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경호원에게 민욱의 접근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투자자들과 악수하며 완벽하게 차단된 감정을 유지한 채 행사장 중앙으로 이동했다. 서연은 자신이 이룬 완벽한 승리와 강 회장 일가의 파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새로운 냉혈한 지배자의 시대를 열었다.